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일상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가전제품 중 하나이자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고민하는 제품인 공기청정기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조사하고 또 실제로 사용하면서 느꼈던 공기청정기의 실제 효과,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오해, 마지막으로 공기청정기를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까지 모두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공기청정기가 왜 필요한지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실내에서 마시는 공기에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오염물질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있어요.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의 130 수준으로 작기 때문에 코나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포 깊숙이 침투해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집에서 막연히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공기조차도 사실은 요리하면서 나오는 기름 연기, 섬유에서 떨어지는 초미세 섬유먼지, 곰팡이 포자, 반려동물의 털비 등 심지어는 우리가 숨쉬면서 내뱉는 CO 농도 증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계절 환기하기가 어렵거나 미세먼지 수치가 높을 때는 실내 공기가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기청정기의 효과가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가장 중요한 기능은 헤파 필터의 미세먼지 제거 능력입니다. 보통 H13 등급의 헤파 필터는 0.3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입자를 99.95%까지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초미세먼지 PM2.5는 물론이고 알레르기 유발 물질, 꽃가루, 곰팡이 포자 등도 거의 대부분 걸러진다는 뜻이에요. 저도 실제로 공기청정기를 켠 상태와 끈 상태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놓고 비교해 본 적이 있는데 확실히 수치가 30에서 40 정도였던 초미세먼지가 10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공기청정기가 모든 오염물질을 100% 제거하는 건 아니지만 미세먼지와 알레르기 물질 제거 효과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습니다. 1. 알레르기 비염 증상 완화. 비염 있으신 분들 아마 공기청정기 효과 체감 많이 하실 거예요. 집안에 떠다니는 진먼지 진드기, 반려동물 비듬, 꽃가루가 줄어들면 코막힘, 기침, 재채기, 가려움 같은 증상이 확실히 덜해집니다. 저도 계절성 알레르기가 있는데 공기청정기 켜두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코가 덜 막혀 있더라고요. 2. 수면의 질 향상. 공기가 탁하면 체내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잠을 자는 동안 호흡이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공기청정기를 켜두면 공기 흐름이 좋아지고 먼지가 줄어들어서 수면 중 호흡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어요. 3. 호흡기 질환 예방. 미세먼지는 폐 깊숙이 침투해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천식이나 기관지염이 있는 환자들은 공기청정기 사용을 권장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냄새 제거. 많은 분들이 공기청정기를 먼지 제거 기계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탈취 필터가 포함된 제품은 음식 냄새, 담배 냄새, 화장실 냄새 같은 생활 악취를 꽤 효과적으로 줄여줍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오해도 정리해 볼게요. 공기청정기를 켜두면 산소가 많아진다. 아닙니다. 공기청정기는 공기를 정화할 뿐 산소를 생성하지는 않습니다. 산소 농도는 환기로만 바뀝니다. 가까이에 두면 더 좋아진다.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공기청정기는 방 중앙을 기준으로 전체 공기 순환을 해야 효과가 나옵니다. 너무 붙여두면 공기 흐름이 제한돼 효율이 떨어집니다. 하루 1시간에서 2시간만 틀어도 충분하다.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현대집 구조는 기밀성이 높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적정 풍량으로 24시간 켜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집에서는 거의 항상 켜두고 있습니다.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사용법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 위치에나 두고 필요할 때만 켜는 방식으로는 효과가 절반도 안 나옵니다. 1. 위치 선정이 가장 중요. 벽에서 20에서 50cm 떨어진 곳. 방의 공기 흐름이 좋은 지점. 바람이 막히지 않는 공간. 여기에 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2. 문을 닫은 상태에서 사용하면 효과 상승. 여러 공간을 오가며 사용하면 공기순환이 비효율적이라서 가능하면 하나의 방을 집중 정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3.
필터는 일정 주기로 반드시 교체. 필터가 오래되면 미세먼지가 다시 새어나올 수 있습니다. 보통 6개월에서 1년 주기 교체가 적절합니다. 4. 오토모드는 상황에 따라 비효율적일 수 있음. 오토모드는 먼지 감지 센서가 둔한 경우, 실제로 공기가 나쁜데도 풍량을 제대로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미세먼지 센서 정확도가 좋은 제품이 더 효과적입니다. 5. 요리할 때는 부엌 근처에 두면 효과가 좋습니다. 특히 튀김 요리하면 초미세먼지 수치가 집 전체에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럴 때 공기청정기를 근처에 두면 집안 공기가 훨씬 빠르게 정화됩니다. 이 질문은 사람의 생활 패턴과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실내 공기의 질입니다. 미세먼지 많은 날이 잦은 지역, 반려동물 키우는 경우, 비염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사람, 요리를 자주 하는 집, 환기를 자주 못하는 환경. 이런 분들은 공기청정기의 효과를 확실하게 체감하실 겁니다. 공기청정기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실내 공기질을 개선해 호흡기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분명한 도움을 줍니다. 오늘은 공기청정기의 효과, 그리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오해들까지 모두 정리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루 중 80% 이상을 실내에서 보내는 만큼 실내 공기가 얼마나 깨끗한지는 건강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공기청정기는 단순히 먼지를 없애는 기계가 아니라 호흡기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정보들, 그리고 일상 속에서 꼭 알아두면 좋은 지식들을 꾸준히 공유해드릴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